청소년을 위한 미래 토론 수업 퓨처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AI가 과연 예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퀸 아세요? 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빵 뜨게 되면서 굉장히 한국에서도 주목을 다시 받았는데요. 자, 한 업체에서 AI가 이 퀸 음악 스타일 학습한 다음에 흉내내가지고 신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자,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그 노래와 굉장히 전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듣기 어떤가요? 발표하면은 사람들이 들을 것 같나요? 자, 이런 식으로 흉내를 내기도 했고요. 또 그림 쪽에서 보자면은 저 그림은 AI가 그린 초상화 에드몬드 벨람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저 그림을 돈 주고 산다면 얼마에 살 의향이 있으신가요? 자, 그런데 저 그림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경매에 출품이 됐는데 얼마에 낙찰이 되어서 판매가 됐느냐? 바로 5억 원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 자리에는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작품도 나왔는데 그거는 8,500만 원에 팔렸대요. 훨씬 비싸게 팔린 거예요, 저게. 자, 그리고 AI가 지금 글을 쓰는 것도 많이 도전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자면은 AI가 못하는 창작 활동이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반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저 작품을 아시나요? 저 작품은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에요. 기존의 병기를 그냥 거꾸로 해놓고 거기에다 가짜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알무트라고. 그런데 저게 굉장히 현대 예술에서는 역사적인 작품이고 현대 예술의 흐름을 바꾼 작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저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 새로운 제목과 관점 아래 그 쓰임새가 사라지도록 배치했다. 그 결과 그 오브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창조됐다. 자, 그러니까 예술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물체를 만들어내는 것,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생각 자체를 창조해내는 것이 예술가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이상한 시도, 새로운 시도를 AI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병기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런 잭슨 폴락처럼 물감을 흩뿌리는 방식, 새로운 방식, 표현 기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의 일이고요. 저건 데미안 허스트라고 해서 지금 생존해 있는 작가 중에 가장 몸값이 비싼 작가거든요. 약장을 만들어 놓고 저걸 작품이라고 한 건데 엄청나게 고가에 팔리는 거예요. 그 한국의 화가 중에 김한기라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지금 최고가, 작품의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작품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단색화예요. 한 가지 색깔로만 칠을 했는데 오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술적 창작 행위라는 것은 새로운 시도, 그리고 나만의 철학을 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이것이 없는 AI의 작품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I가 인간의 창의 노동을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도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 생각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보여드린 이 5억짜리 그림이요. 공교롭게도 표절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AI가 그림을 학습해가지고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른 그림들이 쓰인다는 거예요. 허락 없이. 아니, 그렇게 되면은 과거의 그림들 섞어서 만든 건데 그거 저작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측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그 아래에다가 화가가 사인을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저 그림 아래는 저기에 쓰인 AI 알고리즘이 적혀 있다고 해요. 화가의 사인 대신에. 근데 저 알고리즘, 저 사람이 100% 다 자기가 순수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인터넷에 올라온 그 알고리즘을 살짝 변형해가지고 저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도 저작권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AI 예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딥러닝으로 학습해서 흉내내는 거니까 기존의 작품들 교묘하게 표절하는 거잖아요. 알고리즘 자체도 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니까 다 섞어서 쓰는 거고, 아니 이게 무슨 예술이야?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인간이라고 뭐 다른가요? 우리들도 그림 같은 것을 그릴 때 기존에 우리가 보고 자란 그 명화들을 생각하고 막 섞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머릿속에 섞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AI가 학습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AI가 만든 작품들도 예술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정답이 당연히 없으니까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 이야기 해볼게요. 아까 들려드린 저 퀸의 스타일을 학습해가지고 따라한 그 노래요. AI가 100% 만든 거 아닙니다. AI가 대충 만들어내면은 사람이 그걸 딱 들으면서 요거는 이렇게 수정을 해야겠네? 수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음악이 탄생이 된 거예요. 자, 물론 연주하고 한 것은 실제 사람이 한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AI와 사람이 협업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AI가 추상화 같은 거 저런 거는 뭐 하루에도 몇천 개 그려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은 저 중에서 괜찮은 것을 골라내는 일, 괜찮은 것을 살짝 수정하는 일, 이런 것에는 사람의 노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소설을 쓸 때 기존에는 새로운 소재가 생각이 안 나서 막 고민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앞으로는 AI 소설가한테 소설 써보라고 하면은 하루에도 몇백 개의 소설을 써낼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본 다음에 작가가 요건 별로야, 요건 별로야, 요거는 흥미로운데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수정해서 자신만의 소설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AI와 사람이 협업을 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기계가 생기면서 우리의 힘 들어가는 일을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생기면서 지적인 일, 반복하는 일을 대신해 주고요. 또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것을 도와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와 인간이 창작에서 협업을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 노동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작품을 만들 때 그럼 AI와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상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은 AI가 예술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AI가 인간의 창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자, AI의 작품, 표절일까요? 작품으로 인정 가능한 걸까요? 자, 그리고 작품을 만들 때 AI와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게 될까요? 자, 이런 것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상당히 재미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술 시간에 활용해보면 좋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엔 또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흥미로운 소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